제가 지금 영상을 킨 게 제 차량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라이트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테스트 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이 테스트의 목적은 저는 이제 핸들이랑 이제 엑셀을 전혀 밟지 않을 거고, 이런 골목길에서 해보려고 일부러 제가 이제 서울 강서구에 사는데 강서구에 있는 골목길들을 좀 일단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잠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제가 갔는데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인데, 속도가 이제 제한 속도가 시속 20이라서 살짝 신중하게 하는 편인 것 같고요. 20을 넘었죠. 사실 여기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초보 운전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공간지각 능력은 좋은 느낌이랄까? 그래, 사람 보내고 차 보내고 핸들 살짝 꺾어서 피하면서 오토바이 사각지대에서 보여서 잠깐 멈췄다가 가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한 5일 정도 써봤는데 일단 큰 길에서는 너무 잘하고요. 큰 길에서는 사실 개입할 여지조차 없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을 키면서 골목길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왔는데요. 이게 그 테슬라를 안 타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감독형이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차피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위험한 거 아니냐,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테슬라를 이제 한 6년 가까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지금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앞으로 오죠. 네,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자, 우회전 하느라고 여기 살짝 걸친 차 핸들 살짝 꺾어서 피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미 자기가 주황불인데 엑셀 밟으네요. 이미 자기가 무단횡단하는 사람 멈추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은 자신 없는 티를 되게 내는 편이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뭐 어디로 돌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손을 하지 안 하고 그냥 뒷짐을 지고 있어도 안전할 정도? 거의 뭐 그 정도긴 한데, 굳이 뭐 뒷짐을 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앞에 이제 그 택배 차량이 아닌가? 탑차가 이제 정차돼 있고, 야, 중앙선을 넘으면서 깜빡이 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아서 지금까지 제가 개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여기는 일단 살짝 골목길까지는 아니어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뭐 아까처럼 그렇게 탑차들도 많이 정차했고 이런 데여서 왔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너무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마 여기보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이 이제 마곡 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랑, 이제 화곡동에는 이제 되게 달동네라고 해야 되나? 깜빡이 켜고 일로 들어가죠. 앞에 차 답답하니까. 야씨, 뭐야 이거.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닌데. 지금 1차선, 2차선 둘 다, 1차선은 직좌 차선이고 2차선은 이제 직진 우회전 차선인데, 1차선에 차가 이제 두 대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깜빡이 켜고 2차선으로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 정도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저 앞까지 가면서 얘기해보고, 일단 제가 한 5일 정도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가 일명 딜레마 존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갑자기 초록불이던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얘가 인간처럼 약간 딜레마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그냥 엑셀 밟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엑셀 밟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을 밟으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살짝 불안하게.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제 내피셜인데 얘는 처음에는 아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얘가 인식을 해서 아 잠깐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하고 다시 엑셀을 밟으려고 했다가 우리 차가 먼저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니까 뒤에 차도 빨리 달리다가 속도를 확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그래서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를 따다닥 한 1.5초 사이에 하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지금까지 제가 5일 정도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불안감은 일단 한 번 그런 경우였고, 또 한 번은 이제 내비를 잘못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원래 빠져야 되는 길 말고 다른 데서 빠지려고 했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살짝 오른쪽에 붙여주는 게 좋은데 왼쪽 차가 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좌회전을 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꺾고 들어가서, 그렇죠. 네, 뒤에 차 잘 맞춰서 들어왔고, 여기가 이제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한 게, 제가 지금 녹화 시간이 얼마야? 10분이죠? 10분. 7분이구나. 7분 동안 아무런 진짜 아무 개입 안 했어요. 전 입으로만 떠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좌회전 하는 거 이런 거는 불안할 게 없는 게 좌회전은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는 자신감, 굳이 오른쪽으로 붙을, 내가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그랬구나. 저 앞에서.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느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초보 운전인데, 초보 운전이라서 운전 센스는 없는데 공간 지각 능력 자체는 좋아가지고 다른 차랑 뭐 충돌할 걱정 같은 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센스가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차량이 막 합류하는 그런 곳에서는 미리 왼쪽 차선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방어 운전이나 안전에서는 좋아서, 보통 운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저 앞에 이제 합류 차선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먼저 바꾼다거나 뭐 어떻게 방어 운전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요. 센스가 없어서. 그런데 뭐 다른 차나 사람이랑 충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게, 카메라가 8대가 있는데 그 카메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면 연석을 밟아서 뭐 휠이 까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가깝게 연속적으로 우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세차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저께 세차를 해가지고 세차장 찍혀있는 게 있어서 일단 세차장을 찍어봤습니다. 골목길로 지나올 겸.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서 왼쪽으로 차선을 3번 변경해서 좌회전하는데 좀 어려워요. 여기가 한 번 변경을 했고 또 여기서 변경한다. 와, 이걸 껴들어서 변경했어요. 자, 이거를 잘하네. 여기가 궁금했거든요. 한 번 더 변경해야 돼요. 차선 뒤에 차 있어요. 안 비켜주려고 한 머리를 살짝 미니까 속도를 살짝 줄였어요. 자, 여기서 어려운 게, 여기서 유턴을 하라고 했는데 차선을 2번 변경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유턴하는 거 어렵거든요. 저 앞에 차도 지금 유턴, 여기서 초보 운전분들이 막 중간에 서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턴하는 길로 잘못 들어서. 자,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그렇지, 여기로 유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유턴을, 여기가 원래는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유턴하는 데긴 하거든요. 일단 안내 종료는 할게요. 여기 목적지 여기 말고 이제 어디로 갈까? 화곡역 쪽으로 가보자. 화곡역.
일단 한번 화곡역을 한번 가볼까요? 화곡역을 가는 이유는 간단한데, 그쪽에 골목길이 강서구에서 아마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낙후화 재건축이 재개발이 필요한 동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데가 약간 화곡동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일단 화곡역 쪽에서 일부러 한번 골목길로 찾아 들어가서 이제 또 풀셀프 드라이브를 켜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운전 연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에 운전 연수하는 사람들보다는 테슬라가 잘하죠. 확실히 그런 느낌이에요. 운전 학원에서 운전 연수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풀셀프 드라이빙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일단 풀셀프 드라이빙 라이트라고 해도, 라이트가 제 생각에는, 여기가 면허 학원이 있는데 면허 학원에서 연수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 공간 지각 능력 면에서는 뭐 숙련자다. 근데 이제 좀 센스가 없고 길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얘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카메라 기반이다 보니까 인간처럼 차선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어릴 때 아빠 차 타면은 아빠 차에 지도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도책 펼쳐가면서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구글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테슬라는 애초에 계획된 초창기에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거는 내비게이션 다 구글 내비에 맡기는 방식으로 개발됐었던 차가 테슬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지화 내비랑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 코리아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테슬라의 내비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 게 아무래도 테슬라 코리아가 그만큼 잘해주지 못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상습 정체되는 구간인데, 여기로 괜히 왔나? 여기로 들어간다고? 야씨 잠깐만, 뭐 이걸 지금은 FSD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SD는 이게 왜 그랬지? 꼬리물기가 되니까 그런가? 지금 여기는 어차피 저 뒤에 차선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전한데, 저 뒤에 섰으면은 교차로 중간에 서 있는 꼬리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차가 정체해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 아무래도 여기로 들어왔고, 여기 좌회전 차선이니까, 어차피 좌회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아마 한 번에 못 갈 거거든요. 신호도 한 2분 걸리는데. 이게 차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잡담을 좀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잡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가 FSD가 이제 테슬라 안 타본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그러니까 불안해 할 수 있는데, 테슬라를 6년 타본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고유의 그 특징이 있어요. 네,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FSD도 그렇고, 내가 뭔가 몇 초 후에 좀 위험하게 운전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준다고 해야 될까? 얘가 되게 자신감 있게 토크가 부드럽게 샥, 핸들도 부드럽게 샥, 이렇게 평상 얘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앞에 뭔가 차선이나 상황이 얘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한 3초 전부터 그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때 내가 좀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겠는걸 하고, 그때 그 순간에만 약간 긴장하면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6년 동안, 제가 뭐 총 운전 경력이 한 15년인데 테슬라를 6년 탔거든요. 뭐 평생 동안 제가 운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6년 동안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테슬라를 탈 때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 빌런 같은 차량들이 아무래도 도로에 가끔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맨 오른쪽 차선에서 이제 그 50km 도로에서 60 가까이 밟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어떤 아주머니 분이 본선 진출하는데
그 옆쪽을 확인 안 하고 확 나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저보다도 빠르게 약간 테슬라 먼저 이제 긴급 제동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물론 제가 했어도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순간들을 잡아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이 평균적으로 한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당 한 번 정도씩은 평균치로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 운전 스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부주의한 상황, 뭐 제 앞에 껴들었던 사람도 뭐 근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뭔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뭐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부주의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은 얘가 운전을 대신 해주다 보니까 인간이 만드는 그 부주의한 상황 자체는 거의 없고, 이제 잠깐 이번 신호에서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여기 좌회전 신호 되게 짧거든요. 근데 다음 신호까지 2분이라 이거 좀 스트레스를 받네. 잠시 후 화곡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스트레스를 근데 뭐 받진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운전했으면은 이렇게 신호 오래 기다리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약간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좌회전에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또 봐야겠죠. 요 앞에 여기랑 화곡역으로 가는 쪽이 조금 좀 빡세긴 하거든요. 이쪽 도로가 골목길에 합류하는 차량도 많고 이제 여러모로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출발했습니다. 테슬라 선수. 자, 좌회전 들어가고요. 앞에 택시는 차선 이상하게 물고 들어가지만 우리의 FS는 정확하게 좌회전 차선을 진짜 정확하게 칼같이 지키거든요. 풀셀프 드라이빙이. 심지어 이거 차선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차선이 안 그려져 있어도 지킵니다. 차선이 아예 없어도 얘가 주변 도로 폭이랑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요쯤이 정상적인 차선이다를 얘가 알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뭐 차선 지어진 데가 많아서 힘든 거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폭 보고 사람보다도 더 눈대중이 좋아요. 차선을 이렇게 이 폭이면 차선이 몇 개 들어가는지랑 이거를 아는 거 눈대중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공간지각, 누누이 말했지만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초보 운전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어디로 갈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골목길로 들어간 다음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화곡동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까치산역 쪽으로 갔다가 곰달래길 쪽으로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느냐? 어차피 이런 도로에서는 거의 완벽해요. 지금 앞에도 교차로라 이 차선이 중간에 없는 데인데, 이 가상의 차선을 인간보다도 더 잘 그리거든요. 오른쪽에 큰 버스가 있고 저 버스가 우리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왜냐면 저 앞에 지금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어차피.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이런 모든 기능이 딸깍 업데이트로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자고 일어나니까 딸깍 내 차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이 된다? 6년 가까이 탄 차인데 된다? 이거는 정말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배워야 됩니다. 국산차는 물론이고 이제 이게 저 차들은 지금 다 수동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제가 쓴 지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은
나는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오랜만에 이제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달까? 지금 그래요. 200m 이후 지금 같은 좌회전 경우 후 주황불이 우회전 켜지니까 방면으로 살짝 브레이크를 이어서 밟았다가 오른쪽에 뭐 세게 밟진 않았어요. 살짝 밟았다가 에라이 가야지, 주황불이면 가야지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목적지를 제가 없앴어요. 일부러 목적지를 없애고 여기서 만약에 까치산역을 찍어버리면 우회전을 하려나? 까치산역을 찍지 말고 골목길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근데 방금 전에 여기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살짝 얘가 자신 없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방금 전에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할 때 핸들을 한 번 흔들었어요. 살짝 이렇게 가야 되나? 약간 망설이는 느낌, 인간이 망설이는 것처럼 살짝 흔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자율주행을 운전할 때 그럴 때만 한번 이제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신경을 써준다는 게 뭐 그냥 너무 긴장을 풀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긴장을 풀면은 안 돼요. 그래도 어차피 모든 사고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 제가 손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율주행이 완벽하면은 왜 자율주행 레벨 5나 4를 안 하냐? 그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제조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회피를 하고 싶고요.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풀셀프 드라이빙 라이트는 아니어도 FSD 왜 왠지 모르는데 까치산역 200m 이후 화곡으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화곡으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랬지? 내가 내비를 안 해서 그런가? 화곡으로에서 유턴입니다. 하지만 하여튼 지가 운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어차피 골목길로 들어올 거였으니까. 근데 내가 운전하는 게 굉장히 귀찮네? 왜 내가 운전을 해야 되지? 자, 여기서 한번 어시스턴트 드라이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FSD를 한번 켜서 어떻게 가나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가고 골목길로 이제 또 다시 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큰 길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가끔 지가 운전하기 싫으면은 끄는 건지, 아까 같은 경우는 잠시 후 까치산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아까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이유 없이 왜 사람이 우리 쪽 올 것 같아서? 아니야 저 할머니 그냥 이상한 할머니야. 사람이 우리 차에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얘가 잠깐 움찔했어요. 안 되지. 차 오지. 그렇지. 차 보내주고 우회전 해야지 이제. 들어가. 왜? 사람 우리 쪽으로 안 와. 들어가. 지금 같은 경우 살짝 이런 경우는 이번에 또 처음 봤는데, 우회전을 하는데 사람이 우리 뒤쪽으로 이제 무단횡단 하려고 했거든. 우리 차 바로 뒤로. 근데 사람이 앞이든 왼쪽이든 뒤든 가까이 붙기만 하면은 얘가 살짝 움찔을 하네. 왜 붙는 거야? 라는 약간 방어 운전이, 약간 이게 초보 운전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초보 운전이랑 좀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초보 운전은 뭐 앞에 쪽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움찔을 할 수 있어도 뒤에 쪽까지 보진 않거든요. 옆에랑 뒤는 못 보거든요, 오히려 잘.
우리 차 바로 뒤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겠어. 근데 얘는 그냥 전방 위로다가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었다 이러면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약간 진행 방향이 아닌데 사람이 가까이 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방어운전 할 필요가 있나? 그 사람이 뭐 보험 사기처럼 일부러 와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뒤쪽에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쉬웠네요. 뭐 아쉬운 거지 뭐. 뭐 아쉬운 거지, 위험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어차피 뭐 다른 차량 방금 전 같은 경우는 통행 방해하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30km 도로인데 화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조금 30km 도로인데 지금 25를 밟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느린 건 아니네. 근데 뭐 저는 30km 도로면 40을 밟긴 하는데 이게 살짝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뒤에 차도 거의 비슷한 게 가고 있어요. 네. 야, 여기서 가죠. 요 정도 길, 화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요 정도 길, 사람들이 이제 좀 카오스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이게 하드웨어 3의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건 뇌피셜인데 이게 하드웨어 4보다 메모리 용량이 8배가 낮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자화를 진행하긴 했는데, 양자화를 했다고 해도 너무나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그걸 다 연산을 하는데 약간 버벅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 성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렇게 움찔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딱히 뭐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FSD 라이트로 그 한 5일 정도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제가 FSD 라이트를 한 5일 정도 운전해보면서 느낀 게, 얘가 좀 천천히 운전해가지고 되게 느리게 갈 것 그 목적지에 느리게 도착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제가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얘가 간다고 해서 뭐 30분 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3분? 5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 도심 같은 데서는 과속을 하고 막 이렇게 차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교차로 신호등이 저렇게 과속을 해도 제 앞에 서 있거든요. 어차피 저 차는 어차피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차 한 대 제끼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서는 봐봐요. 저렇게 했는데 결국 좌회전 못했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로는 신호등 체계 자체가 과속을 하거나 느리게 가거나 어차피 비슷하게 걸리고 신호대기 하는 시간이 제일 길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목동역을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가나? 목동역을 가볼까? 아, 좋아. 야, 좋습니다. 곰달래길을 지대로 관통해가지고 여기가 너 곰달래길 갈 수 있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전부 다 빌라촌이에요. 예전에 그 강서구 전세 사기에 대한 막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그럴만한 게 이쪽이 빌라가 엄청 많거든요. 이쪽 동네가. 제 옛날 여자친구가 이쪽에 살아가지고 많이 와봤었는데, 야, 여기가, 그래서 요 사이에 곰달래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을 얘가 얼마나 센스 있게 잘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자, 인간의 센스라면 여기서 이미 1차선에 들어가야죠. 여기 되게 혼잡하거든요. 못 들어가면 좌회전을 못해.
너 진짜 저기 뛰어들어갈 수 있다고? 너 좌회전 안 하고 너 만약에 좀 앞으로 가면은 그 거식이 된다. 진짜 힘들다. 여기 굉장히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굉장히 혼잡한 동네거든요. 까치산역. 제가 운전해서 제가 직접 운전한다면 굳이 지나가고 싶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여기가 아주 근본적으로 힘든 동네예요. 재개발도 힘들고 뭐 여기를 들어 잠깐 머리를 밀고 안 비켜주려는 와 지금은 잠깐 소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열로 제대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차들이 출발하면서 이제 알죠? 앞차 출발하면서 이제 공간이 살짝 날 때 얘가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갔어. 원래는 깜빡이 키고 조금 있다 들어가는데 공격적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뒷차가 맨 처음에는 양보 운전 안 하려는 것처럼 엑셀을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얘가 머리를 좀 빨리 밀었더니 결국 조용히 양보해 줍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 이걸 껴들어간다고? 방금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못 껴들어가면 좌회전을 못 하거든요. 화곡 고가를 타야 돼요. 화곡 고가를 타면은 아주 싫거든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았는데 자 이제 곰달래길이라는 골목길로 가로지르러 갈 건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골목 양방향 이제 1차선인 길인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계속 지나가야 돼요. 사람들도 무단횡단 엄청 많이 할 거고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데입니다. 여기가 사고 위험 지역이죠. 곰달래로. 자 한번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야죠. 가죠. 엑셀을 밟으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1초만 늦었어도 제가 엑셀 밟으려고 했는데 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살짝 네덜란드 스타일로다가 차량 꼬리를 하면서 들어갔죠.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벌써부터 혼잡하죠. 벌써부터 앞에 시야도 제대로 안 보이고 앞에 다마스도 있고.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붙지마. 웬일로 이렇게 앞에까지 붙지? 뭐 위험한 건 아닌데 인간이 보통 차간거리 조절하는 것만큼 붙었어요. 원래 FSD는 인간보다는 살짝 떨어진 편이거든요. 차간거리를. 자 2차 옆에 공간 있어. 야 요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한 10cm 정도, 옆차랑 한 10cm 정도 간격을 하고 핸들을 살짝 꺾어서 저 차선 넘어와 있는 차를 살짝 피해서 들어왔어요. 왜 오늘따라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냐? 저 앞에 원래 한 두세 대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얘가 운전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무단횡단 아줌마 피해서 가고, 원래 불법 주정차도 있고 앞에서 오는 차량도 피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왜 잘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쾌적하지? 그렇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죠. 당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정도, 이 길이 약간 저런 역주행 정도는 일상인 길인데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좀 아쉬운데 이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돌발적으로 역주행하거나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제 안전운전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FSD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FSD가 잘 못하는 경우는 좀 센스 없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뭐 공간 지각 능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회피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별로 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영등포 로터리를 가봐야 되나? 지금 앞에 택시가 나오면서 이걸 피해 가나? 피합니다.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했다가 여기 오른쪽 깜빡이 켜고 다시, 야, 제껴서 갔죠. 제 앞에 저거는 이제 비상등 켜고 버스가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차선 변경했다가 들어가요. 이런 건 잘합니다. 네. 이런 건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이게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제가 평상시에, 지금은 영상 키느라고 이런 데를 굳이 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데를 갈 환경이 아니었다 보니, 많이 갈 일이 없다 보니, 예, 그런 테스트는 많이 안 됐어요. 궁금한 게, 그리고 이제 제가 FSD를 이제 쓰기 200m 전에는 이후 목동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런 돌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많아서 100% 쓸 일이 많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5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5일은 안 됐나? 제가 한 100km 정도는 사용했거든요. 그 정도 사용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보다 개입할 만한 후 목동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m 이후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자, 영등포 로터리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굳이 1차선 안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 가지마.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빠르게, 굳이 1차선 안 가도 된다니까. 야, 지금 약간 살짝 불안했죠? 보통 하긴, 근데 여기 길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1, 2차선 둘 다 좌회전인데, 얘가 굳이 좌회전하고 싶어서 1차선으로 가고 싶었는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FSD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FSD인지도 모르겠지만 살짝이라도 이제 우유부단하면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들은. 그러니까 얘가 좀 당황했어. 뭐야, 왜 이렇게 세게 들어 오토바이가 하고 살짝 당황했다가 다시 당황하지 않고 그 뒤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큰 차가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 램큰 트럭이 옆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는 상황, 이런 거는 사실 공간 지각 능력이 좋기 때문에 200m 이후 부딪힐 것 같으면은 속도를 줄여서 양보를 하든지, 아무튼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얘가 뭐 충돌 같은 거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 차선입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걱정인 거지, 충돌이 걱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FSD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초보 운전이 운전할 때 걱정되는 거는 충돌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운전 센스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공간 지각 능력은 거의 뭐 탈인간급이기 때문에 300m 이후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영등포 로터리, 혹시 서울 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과거에 서울에 있는 그 부산에 연산교차로가 있다면 서울에는 영등포 로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그런 데거든요. 물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영등포 로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도로는 아닙니다. 할만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좀 많이 좀 헷갈리지 않게 바꾸기도 했고, 그 교차로가 영등포 로터리가 뭐 좌회전에 뭐 10시 방향에 직진에 우회전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는데,
그게 요즘에는 분홍색, 초록색 그 색깔 유도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색깔 유도선만 따라가면 초보 운전분들도 뭐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5년 전에 제가 면허를 땄을 때 영등포 로터리를 면허 따고서 초반에 지나가면서 와, 여기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땐 지금처럼 내비가 잘 돼 있지도 않았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막 색깔 유도선도 없던 시대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영등포 로터리에 이제 초보들이 뺑뺑 돌기 좋았던 부산의 연산교차로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FSD는 한국에 그걸 몰라요. 그 색깔 유도선을 몰라요. 초록색, 분홍색 색깔 유도선을 모르거든요. 그냥 가. 예. 노랑불에 그냥 가긴 했거든요. 노랑불에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정지선을 지날 때 노랑불이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만, 보통 인간이라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인간이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약간 엑셀을 밟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교차를 빠르게 통과했어야죠. 우리가 교차로 이제 중간에 넘어섰을 때쯤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노랑불일 때 이미 정지선에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딜레마 존이었죠. 클락션을 저한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가 또 어려웠던 게, 아까 그렇게 좌회전했다가 바로 차선 변경해서 우회전했다 바로 또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 약간 또 여기도 FSD가 하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길입니다. 제가 뭐 일부러 원래 평소 다니는 데보다 복잡한 데로 가고 있어요. 굳이 올 일 없는 데를 영상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먼저 양보하고 갈 것 같죠? 들어갑니다. 야, 여기를 들어왔어요. 먼저 껴 들어왔어요.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엑셀 밟아도 안 되거든요. 빨간불이거든요. 저 차는 미친 차거든요. 저거는 신호 위반이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 때문에 FSD가 운전을 하면 저보다 한 10% 정도는 더 늦게 도착할 것 하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걸리는 도로를 얘가 이렇게 신호위반 원래 안 걸렸어도 되는, 저 같았으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껴들어가지고 주황불에 이미 저희 건너갔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제 한번 까먹으면 1분을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에서는 뭐 과속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한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이 신호 대기 한번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이제 빨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가다 보면 두세 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신호 대기에서 한 2, 3분 까먹고, 뭐 좀 천천히 가니까 한 1, 2분 까먹는다고 치면은 원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FSD 쓰면은 25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됐니? 이게 전체로 보는 게 조금 더 감성이 있거든요. 뭐 좋은 건 없는데 좀 감성 있죠. 제가 엑셀 밟으려고 했는데, 엑셀 밟으려 발을 대면은 딱 가는 느낌이네. 자, 여기 오른쪽에서 막 들어온 차들이 한참 있는 데거든요. 다행히 뭐 문제 없이 갔습니다만. 오른쪽에 차선에서 차들이 합류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또 갑시다. 잘 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놀라운 게, 지금 제가 거의 FSD로 거의 한 4, 50분 연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조수석에 타 있는 느낌입니다. 200m 이후 이렇게 간다고? 야, 잠깐만. 오른쪽 차선입니다. 또 모닝 앞으로 껴들었죠. 이 약간 모닝이 그런 건 없겠지? 약간 외제차보다 잠시 후 목동교 방면 오른쪽 차선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불안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얘가 헷갈려서 뭐야 이 길은 뭐야? 왜 우회전을 했는데 도로가 두 개야? 이거 영등포 로터리여서 쉽지 않겠다. 지금 제가 개입을 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테슬라를 안 타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경우 불안해서 FSD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방금 같은 경우였죠. 이미 얘가 이상한 짓 할 거라는 걸 저는 3초 전에 알았어요. 왜냐? 갑자기 좀 자신감이 없는 느낌을 보여줬어. 운전 스타일이 원래 부드럽게 샥 가서 샥 핸들링인데 뜨드드득 약간 이런 약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운전자 입장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자신 없구나. 저한테 테슬라가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교감을 합니다. 이제 한 6년 정도 타니까 이 차랑 저는 교감을 해요. 거의 아바타의 사해일루를 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개입하기 전은 이미 좌회전에서 한 우회전이었지. 오른쪽으로 이제 꺾어서 한 이제 중반 정도 왔을 때 이미 얘 지금 좀 불안한데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FSD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써보면 느끼고 이런 얘기구나. FSD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거는 직접 타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이렇게 시트 포지션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뒤로 젖히겠습니다. 나 누워서 가야지.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편하네.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아까 같은 상황이 있기 3초 전에 알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물론 전방 주신할 거고,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FSD 쓰면은 대충 핸드폰 보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사고 내놓고 제가 운전 안 하고 얘가 있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운전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고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야, 그래. 저는 이제 고인물이기 때문에 느슨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이거 그리고 또 얘기해줄게. 이 FSD 라이트가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한미 FTA 조항 때문이거든요. 재밌는 얘기긴 한데, 자, 영등포 로터리를 지나서 우리가 여의도 쪽으로 가볼까요? 여의도 쪽 좀 쉬운가? 어딘가 근데 좀 어디야. 일단 영등포 로터리 지나지. 야, 할 수 있지? 그래. 앞차가 지금 굉장히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사실 이런 운전 습관, 웬만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운전 습관을 다들 가지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평균적인 일반보다 그래도 브레이킹 대처는 좋았던 것 같아요. 평균적인 인간은 앞차가 얼마나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지 조금 늦게 인지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운전 경력이 있으면은 뭐 잘 하지만 다들. 근데 또 이제 운전을 오히려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사고 낼 수도 있는 게, 저도 그렇지만 운전을 한 1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다 보니 거의 운전 같은 거는 뭐 솔직히 너무 쉬운 스킬이다 보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서 방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는 이제 운전을 한 30분 정도 해서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이제 딴 생각하고 걷다 보면은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잡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하고 나면 30분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수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차라리 FSD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게, FSD를 오래 쓰다 보면은 전방 주시라는 것 자체가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부주의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이제 느슨하게 있다가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를 껴 들어왔어요. 지금 저 벤츠는 비켜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예, 빵도 안 하고 안전하게 껴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자, 일로 가면 영등포 로터리 안 지나는구나. 그래도 영등포 로터리를 한번 지나고 싶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너가 갈 수 있니? 위험해.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보다 상황 판단이 빨라서 당황했다고 그럴까나? 그러니까 뒷차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선 변경을 하기도 전에 이미 머리를 밀면서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열로? 영등포 로터리로 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간다, 일로. 근데 맞지. 잘하고 있어. 잘하겠지? 믿는다. 아무튼 지금 한 4-50분 운전하면서 아까 같은 경우 우회전 할 때 이제 좀 헷갈렸던 도로에서 한번 개입을 했고, 얘가 자신 있는 상황에는 자신 있게 하는데, 물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한 FSD로 100km 정도밖에 운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정확히는 얘한테만 맡겼으면 위험하겠지만, 테슬라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위에 빌런들이 많기 때문에. 열로 간다고? 열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개입 2번 했어요. 지금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지 모르고 얘가 가속을 했거든요. 어차피 사람을 봤으면은 어차피 다시 감속을 했겠지만,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으면은 저렇게 가속을 해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속을 했다는 거는 얘가 뭔가 착각을 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자, 지금 골목길로 들어와서 가고 있죠. 테슬라가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지금 굳이 안 가도 되는 골목길 체험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골목길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유튜브 찍는 거 알고 본인이 나 골목길에 자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지 굳이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예. 얼마나 자신인지 한번 볼게요. 사람 지나가고 다 비켜. 그치. 테슬라의 강점은 이대로 54길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제 생각에 확실히 테슬라의 강점은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큰 길에서는 오히려 큰 길에서 이제 내비가 구리기 때문에 큰 길에서 오히려 변수가 많고 골목길에서 오히려 더 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골목길이 더 오히려 편하네요. 네. 어차피 속도를 빨리 낼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야, 이 사람 있으니까 나 직진해야 되는데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기도 직진할 수 있긴 하거든요. 비보호자회전이어서 이런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방금 저는 이제 테슬라와 거의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차랑 테슬라가 저한테 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새끼 이거 욕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저 차를 보고 깜빡이를 켜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이씨 이건 좀 애매한데 이 새끼 이거 여기서 또 앞에 우회전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지금 또 욕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왜 도로에 있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테슬라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국회대로 방면으로 여기서 우회전. 큰 길에서 이제 합류하면서 우회전하는 게 또 테슬라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하고 있죠. 잘했죠. 잘했어요. 들어가요. 아까 얘가 여기서 잘못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로 안 들어가네. 만약 여기 또 잘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 교차로를 지나고 바로 이제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짧아요 여기가 구간이.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얘가 애매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버리는데 왜냐면은 이게 야 그거다. 카메라로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표지판을 보니까 표지판이 여기가 우회전처럼 보이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 지금 잘 갔어요. 어떻게 아까는 잘못 갔는데 지금은 또 잘 가지? 잠시 후 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확실히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만약에 테슬라끼리 일방 그 차 한 대가 비켜줘야 되는 거에서 이제 FSD끼리 이렇게 왔을 때 누가 먼저 비켜주냐 같이 비키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가 비키고 어떤 차는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돼서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뭐 다 같이 비키는 막 이런 덤앤더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아닌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의 거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차선입니다. 여기 좀 불안합니다. 여기 꼭 빌런이 한 명씩 있거든요. 여기서 저 앞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여기로 급하게 들어온 차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가. 영등포 로터리 방면 오른쪽 차선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영등포 로터리로 들어가죠. 200m 이후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영등포 로터리 부분에서는 살짝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살짝 긴장할게요. 영등포 로터리는 아무리 제가 좀 쉬운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일단 합류를 해야 돼요. 여기 굉장히 혼잡한 도로입니다. 대가리 밀어서 껴들어야 돼요. 우리 분홍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분홍으로 갈 수 있긴 하네. 그래 껴들라고. 그렇지. 제네시스 앞으로 껴들었습니다. 제네시스 화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화 안 나죠. 화 날 이유가 없죠. 여기까지 껴들 필요는 없는데요. 잠시 후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입은 안 했습니다. 목적지를 그냥 껐어요.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통 흐름을 좀 방해했죠. 왜냐하면은 열로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굳이 이쪽 차선으로 왔어요. 굳이. 너무 굳이죠? 일단은 근데 좀 영등포 로터리인데 생각보다 좀 쉽게 돼 있네요. 이쪽이 원래 이쪽으로 가는 이게 좀 복잡한 편이어서 그런가? 영등포로 방면 오른쪽 차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차선 변경을 3번 해서 우회전이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영등포 로터리에서 바로 하고 다시 이제 발산역 방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왜? 아니, 제가 개입을 하려고 했어요. 300m 이후 영등포 안 꺼졌습니다. 개입을 우회전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제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불안한 걸 알았는데 일부러 한번 냅둬봤어요. 어떻게 하나. 왜냐면은 어차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냅둬봤습니다. 뭐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어차피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앞에 차가 생각보다 빨리 정찰해가지고 글로 이제 하려 핸들을 좀 많이 꺾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얘가 잠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좋습니다. 예, 돌발 상황 발생이죠.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 들어갔어. 사람도 나왔어. 와, 야, 잘했습니다.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뒷차가 조금 양보를 해주긴 했는데 뒤에 택시 있거든요. 택시는 양보해주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택시 보내고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거든요. 우회전 신호 들어왔거든요.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좀 쪼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도 쫄지 말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밀어버리겠다는 각오로 가야 됩니다. FSD. 자, 물론 사람들을 밀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 과도하게 쫄아서 그래요. 자,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오늘 개입을 2번 했나? 2번 정도 한 것 같네요. 개입 자체는 2번 정도 개입을 했는데 와씨 이런 경우 무서워서 FPS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굳이 여기로 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가끔씩 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차 한 대 더 빨리 보내려고 버스 뒤에서 가기 싫다? 뭘까요? 왜 여기로 왔을까요? 왜 여기로 왔을까? 여기가 조금 더 줄이 짧아서 차 하나 차인데 저기 괜히 여기로 왔다가 지금 여기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저 아줌마 이거 실선의 불법 주정차 여기 하면 사실 저런데 잠깐 정찰한다고 해도 이렇게 점선인데 해야지 저렇게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저런 실선에 하면 위험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저런데 주정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한 10m만 더 앞으로 와서 저 약간 이렇게 점선 있는 데다가 잠깐 대놓으면은 좀 더 안전하실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여기서 제가 깜빡이를 넣으면은 얘가 차선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안 바꾸네? 그냥 너무 가까워서 안 바꾸나 봐요. 이게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깜빡이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행 중일 때 깜빡이를 켜면은 왼쪽으로 변경합니다. 뒤에 차가 오거나 이러면은 변경을 못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네요. 지금 보자. 오늘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FSD를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2번 정도 개입을 했고, 길 한 번 잘못 들었고, 2번 개입했나? 3번 개입했나? 헷갈린다. 길 한 번 잘못 들었고, 편안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느낌인지만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운전한다는 느낌보다는 조수석에 탄 느낌이 강한데, 저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니까 미리 바꾼다고?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럴 때는 또 미리 바꾸고. 난 6년 탔는데 테슬라의 심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은 언제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좀 미리 바꿀 때가 있고 좀 급격히 바꿀 때가 있고, 그냥 지 맘이에요.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사실 미리 바꾸는 게 맞긴 하거든요. 우회전해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3번 해서 들어가야 돼요. 1번 했고 2번 했고 2번만 할 거야? 여기서는 2번만 할 거야? 저 앞에서 좌회전인데 그 한 번 정도는 예비로 남겨두겠다? 왜야?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만 하는 거야? 아무튼 뭐 생각을 잘 이해하기 힘든 어떤 느낌이냐면, 공간지각 능력은 좋은데 생각을 잘 이해하기 못하는 4차원 같은 초보 운전. 인 사람의 차에 탄 느낌이에요. 여기서 먼저 해도 되거든? 차선 변경? 안 되는구나. 여기구나. 맞아, 여기야. 자, 여기서 잠시 후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잘 해서 들어갈 수 있지? 뒤에 기대서 편하게 있을게. 알아서 해봐. 아이고. 자, 뒤에 편하게 기대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운전면허 어제 딴 친구가 운전해 줄 테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 같네. 근데 공간지각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 8대로 이제 상황을 다 보고 있으니까 위험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충돌 위험은 없는데 교통 흐름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위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 우회전을 좀 천천히 해서 뒷차가 클락션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건 그 차 잘못입니다. 원래 FSD보다 더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회전. 물론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했는데 클락션을 울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성격이 좀 급한 거죠. 사실 서울에서 그렇게 성격 급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뭐 굳이 그렇게 빨리 도착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운전할 때는 언제 도착하냐는 주변
차량들과 교통 흐름이 결정해 주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잠깐만, 지금 원래 여기서 얘 스타일은 1차선을 안 들어간 스타일인데 저 오른쪽에 트럭이 좀 살짝 무리하게 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 건지 얘랑 얘기를 못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약간 그 제가 이제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이제 뭐 친구나 여자친구를 이제 운전을 조석에서 이제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럴 땐 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미리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했어야지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왜 그렇게 한 거야, 200m 이후 차선 변경을 하는데 왜 속도를 줄여, 방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랑 대화가 안 되니까 너 방금 전에는 왜 1차선으로 들어온 거야? 혹시 저 차를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 안전운행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번에 기분 상히 차선을 가고 싶었던 거야? 이런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약간 정서적 교감은 없네요. 200m 이후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차선입니다. 정서적 교감은 없고, 약간 이 차랑 교감을 할 때는 얘가 자신이 없을 때밖에 교감이 안 돼요. 자신이 없을 때는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차선입니다. 미리 알려주거든요, 저한테. 나 자신이 없어. 나 자신 없는 거 알지? 그걸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하드웨어 4 기준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4로 FSD를 쓰고 있는 차량들이 교통사고율이 더 낮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실제로 낮게 측정됐다고 하는데, 예,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FSD가 뭐 하드웨어 4는 물론 FSD 라이트보다 잘하긴 하지만 결국에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귀찮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 나 운전 안 하고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운전하게 만드네. 내가 30분 거리를 가야 되는데 나를 10초나 운전을 하게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드라이브도 하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 FSD 라이트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많이 쓸까? 운전하는 게 재미있을 때도 많은데, 근데 아무리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정체돼 있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운전 동호회 사람들도 복잡하고 정체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SD가 저의 귀찮음을 약간 줄여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지금 얘가 저한테 경고했어요. 운전 좀 주의하라고. 알았어, 앞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편하게 있는다고 해도.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여기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가 시속 50km 도로거든요. 그런데 60 가까이 밟고 있는 거고, 여기가 워낙 방금 전에 차가 없는 구간이어서 차들이 빨리 가는 거지. 사실 60 정도, 50km 도로에서 60 정도 밟은 거면은 문제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FSD를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오토파일럿으로만 해도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인간보다 낫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그래서 일부러 시내, 골목도로, 골목길 약간 그런 상황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나 갈까? 드라이브 스루를 가고 싶어져서 한번 드라이브 스루로
이번에는 한번 드라이브 스루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내비가 드라이브 스루 안 찍기가 귀찮아서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저 앞에 바로 앞이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가서 이제는 그냥 편하게 햄버거 한입 하면서 맥드라이브로 가서 이렇게 주차하면은 하면서 이따 다시 영상 킬게요.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서 받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햄버거를 배가 고파서 한입 하면서 집에 가면서 거기까지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버긴 해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살짝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드라이브 스루 직원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네요. 배고파. FSD 라이트를 테스트한다고 점심을 못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래 좀 늦게 먹긴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를 잘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또 관건이네요. 그래서 강하게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길피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속 밟지 마라. 그렇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 이제 햄버거 먹어도 되겠는데? 이것도 잘 들어간다고? 이제 햄버거 좀 먹겠습니다. 네. 이거 편하게 햄버거 먹으면서 가네 이제. 원래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으면은 뭐랄까 결국에는 신호등 정차했을 때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달리고 혼잡한 상황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조석 타서 햄버거 먹는 느낌으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네요. FSD 라이트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 이건 것 같아요. FSD 라이트 쓰면서 이동하게 되면은 차에서 밥을 많이 먹겠다. 차에서 국밥을 먹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더블 커터 치즈버거 맛있다. 좋아. 맥도날드 홍보 아닙니다. 광고비 좀 줘라. 행복합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을 제가 직접 운전하지도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데, 저 차들은 지금 다 수동차들이잖아. 그쵸? 거의 대부분 수동차들일 거 아니야. 테슬라 없잖아. 테슬라도 지금 미국산 한미 FTA 조약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만 지금 FCD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1시간 넘게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차가 말 그대로 자동차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제가 삼성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페이 진짜 S6인가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 혼자만 삼성페이 써가지고 S6 사전 예약으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갑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제할 때 직원한테 삼성페이 내면은 저희 뭐 기계가 없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카드 긁는 데다 해도 된다. 맨날 이거 설명하고 다녔는데 지금 FSD로 운전을 하는 제 느낌이 지금 이거 설명 느낌이 그 삼성페이 맨날 설명하고 다닐 때 그 느낌이네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무겁게 지갑을 들고 다니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피처폰을 쓰고 있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다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 그냥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앞만 보면 되니까. 지금 앞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고. 차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게 원래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FSD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지금 이건 생산성이죠. 원래 같으면 지금 원래 제가 빵을 빨리 못 먹거든요. 음식도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 원래 같았으면은 저기쯤 갔을 때 이제 한 몇 입 뜯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복잡하고 하니까. 200m 이후 강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근데 지금 드라이브스루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햄버거 먹는 거 말고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잠시 후 강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오른쪽에 식탁만 있으면 진짜 국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아. 국밥은 오바가? 그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서 잠깐 살았을 때 있었는데 그때 컵밥이 맛있었거든요. 노량진 컵밥 같은 거 먹어도 되겠다. FSD 있어. 원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서울 같은 도심 환경에서 운전할 때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맘 놓고 먹으면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봐봐, 지금도 돌발 변수자 들어오지? 들어올 줄 알았어. 너 관상이 들어올 관상이었어. 200m 이후 강서구 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와. 햄버거 다 먹고 영상 공유하고 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브스루 갔다 온 거네. 강서구 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 야, 잘 간다. 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야, 너 내가 햄버거 먹으니까 운전 더 잘하는구나. 왜 그래? 너무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방금 전에. 나 먹는 거 방해하지 않으려고 잘하는 거야? 난 무단횡단 할 거거든요? 안 하네?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거기 아니거든요? 방금 바보짓 한 번 할 뻔했죠? 그렇지만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바로 잡을 줄 알았거든요. 방금 전에 저 사람이 있는 쪽 방향의 길인가 잠깐 한 0.1초 정도 헷갈려서 얘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나오는데 신기하고요. 빨리 많은 분들이 수동차 말고 자동차를 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피처폰을 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200m 이후 오산산로 8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